보면은 이렇게 액정 디스플레이 경우에 TFT 방막 트랜지스터가 필요한데요. 방막 트랜지스터는 어떤 밝음과 이렇게 약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 역할을 스위칭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양을 강중약으로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가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강중약으로 줄 수 있고, 전기를 갖다 건너가게 하되 통하게 하되 약하게 주냐 강하게 주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반 이렇게 조명에도 소켓에다가 하거나 조명 자체에다가 이렇게 전구 이렇게 형광등이나 또는 반도체 저기 뭡니까 소자가 있는 LED 전등에도 전기를 강중약에 따라 그 소자에 따라 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발광 다이오드에도 제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발광 다이오드도 40개 있다 그러면 어느 포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키거나 각각 색깔을 각각 주거나, 지금 현재는 RGB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색깔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페인트 조합을 하듯이 어떤 색깔의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을 전기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틀린다고.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을 어떤 색깔을 더 진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래서 빛을 갖다 옅하게 주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주든지 옅게 주든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내면 보다 섬세한 그 어떤 화면이 가능한데요. 수많은 색을 현재 RGB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삼성에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전구 하나하나 부분에 이것을 전기를 강중약으로 주는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펠티어 소자에서도 그렇고 마찰 전기 같은 거 보면 문지르잖아요. 전자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게 하면 전자이동이 좀 더 쉽다. 그것을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마찰을 해주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스위칭을 할 때도 현재 그 어떤 그 TFT 이렇게 방막 트랜지스터나 또는 펠티어 소자에서 그 형태를 변경을 시켜서 표면적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넓게 만들거나 그 부분을 살짝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줘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얇게, 여기는 약간 두껍게 만드는 전기열 냉기가 그쪽으로 흐르는데요. 거꾸로 하면 그렇게 반대편으로 흐릅니다. 존스 홉킨스하고 삼성전자 연구에서 이걸 하시던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제 기술을 그대로 그냥 베끼신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에 그 트랜지스터 어떤 컵베시다가 되는 기술을 쓰셨던데요. 그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술을 그냥 그대로 베껴버리셨는데, 대기업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속 안에 이렇게 그 또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액상을 덮는다고.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금속은 전기가 흐르면 되니까 전기나 열, 냉기를 축적하거나 이동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선이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흐르는 전기가 그 안에 가둬주고 발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이건 태양전지판으로도 들어가거나 바닷물 속에나 이렇게 소금 속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선에 구리선에 대중선 걸어주면 이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수소산소를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판을,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수소산소를 이렇게 생산할 때는 서로 다른 금속판을 사용해가지고 전기판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그 금속판을 여러 개 넣어주면 서로 다른 금속판으로 인해 전기 동도가 틀려서 강한 스파크와 발열 현상이 일어나서 수소산소가 좀 더 많이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판에 금속판에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금속판을 겹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금속판 안에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모양과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한편에는 얇고 한편에는 두껍게 해가지고 펠티어 소자식으로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되는데 이게 자체가 트랜지스타가 되고 카페시타가 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일반 전기선으로도 쓰거나 통신선으로 쓰거나 광섬유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중폭되는 기술이 되겠어요. 물 호수 같은 데도 중간에 물통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물통 구조가 좀 넣어주면 멀리 농사용으로도 멀리 보낼 수 있거나 소방용으로 압을 세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언어프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거기가 전기가 많이 축적됐네 이론을 제가 처음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건 이제 트랜지스타가 되고 카페시타가 된다. 금속 카페시타,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삼성전자에서 아마 이걸 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측에서 이 진법수로 쓰일 수 있거나 숫자를 따라서 진법수를 이제 이렇게 숫자로 변경시키거나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저장 구조로 갈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주소를 할당하고 이 메모리를 주소를 주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또는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또 다른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렇게 표기해서 저장 구조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렌디스토 같은데 이제 이렇게 PM 반도체에서도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짜리 금속에 서로 이렇게 굵기가 금속에 서로 전도도가 틀려서 발열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소짜리, 중짜리, 도짜리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넣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클릭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바닷물 같은 일부러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서로 다른 전기차들 전기를 오래 머물게 한다는 거죠. 전기 전도타가 틀리니까 한 곳에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거기 이제 전기가 이제 발열 정체되니까 이게 열이 전기가 이렇게 오래 전기 전도도가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잖아요. 금속이. 그럼 거기가 이제 전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물통이 있다. 물통이 있는데 일단 물을 보니까 넘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를 약간 두텁게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전기선 같은데도 두껍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멀리 송전을 하거나 이런 기술로서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 쓸 수 있는데요. 일반 고무줄 같은데 고무줄이나 철사, 철근, 철망에도 이렇게 중간 부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에서 용수철 같은 데도 씁니다. 용수철 같은 부분은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면 밴딩식으로 얇게 약간만 무게를 증가시켜주면 탄력이 세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와이어줄, 금속 와이어줄에도 이 현상 이것을 할 수 있고 낚싯줄 아시죠? 낚싯줄에도 밴딩식으로 하더라면 낚시줄이 튼튼하게 되거나 그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철망 같은 거 펜스 같은 데도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자동차 회전축인데요. 자동차 회전축이나 배 회전축 또는 헬리콥터 이렇게 비행체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 일부러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 좀 회전력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주면은 좀 더 회전력이 양쪽으로 주면 되죠. 회전력이 극대화돼서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만 없으면 굉장히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된다 그랬죠. 이것은 다른 데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밑에 변속기는 하나 더 있죠. 여기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하나 주고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안가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밑에도 동일하게 하면 이게 파워세 모든 톱니바퀴 기술에 해당하고요. 안에만 이렇게 밴딩식 톱니바퀴를 주고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줘요. 모양은 수백 가지니까 모양은 자유자재로 만드세요. 이렇게 되면 회전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내 방산 기술에 전차나 뭐 이렇게 장갑차 이런 방산 기술의 변속기에 쓰이거나 자동차에 쓰이거나 모든 회전축 기술은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금속이 보면 이런데도 이렇게 콘센트인데 이런데도 이렇게 좀 압이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기를 담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두지를 못해서 실제 전기는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약간 두툼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형태를 지금 형태를 변경시켜서 안 되면 금속 구리줄이라도 그어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기가 이게 축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줘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밑에 부품도 그렇고요. 이 밑에 이것도 여기에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여기 좀 두텁게 만들어 줘야 돼. 이거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누전 차단기를 달자 그랬더니 제 아이를 갖다 쓰셨는지 여기서 만드셨는데 방송국에서 개입된 거 아니죠. 여기다 놓는 건데 기술도 모르고 만드시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써봤어요. 근데 이게 불날 뻔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타는 냄새가 나서 특히 배전기는 하지 마세요.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것을 잽싸게 뽑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여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봤습니다. 뜯어지지도 않아서 이게 그냥 그대 설치다 그래. 이걸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입력선,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전기가 정체되면 이렇게 여기가 열이 축적이 되고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입력선과 출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죠.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면 또 여기다 만드실 건가?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비싸기만 하고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쓰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쓸람 쓰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 선택은 알아서 저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쓰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방하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쓰려면 쓰십시오. 뭐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셔서 기술을 모르고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쓰지 마세요. 네, 제 기술을.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는 얇게 여기는 두텁게 일부는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내를 냉기를 해서 축적해서 펠티어 소자로서 쓰시더라고요. 이거 쓰지 마세요. 삼성전자 제기서 이건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금속판을 만들려 하거나 반도체 회로에 이게 들어가고 전기선, 통신선, 광선매선에 들어가거나 원래 이게 보일러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화목난로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거울처럼 작용하게 하거나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냉장고 에어컨에도 사용하고 이런 히터기에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열을 방사하거나 또 냉기를 반사하는 구조로 이거는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줘가지고 여기 이제 자갈 구조처럼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는데 냉장고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화목난로에 들어가 이런 데도 볼록볼록하게 열이 축적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태양열 조리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태양열 발전할 때 쓴다 그랬죠. 그것도 쓰시면 안 되게 제주도에서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용수호키스 연구는 완전히 제 기술을 그냥 갖다 베끼셨는데 똑같아요. 네네. 제가 이거를 접대드게 표현을 하면서 했는데 이거 하시지 마세요. 이 금속판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이렇게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금속판으로 들어가거나 다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나 열, 냉기를 축적하여서 건축 소재로도 건축 판넬 소재나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쓰시지 마십시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얇게 두텁게 해서 전기나 열, 냉기를 이쪽으로 축적시키는 펠티어 소재로 사용하셨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가 축적이 되죠.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물통이다 그러면 전기 물통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물통을 여기다 이렇게 비닐호수다 뭐 어떻게 뭐 있잖아요. 물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물통에다가 압을 세게 축적해서 보내는 기술에 해당한다. 전기도 불과 똑같다라는 거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열, 냉기로 축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카페시다가 되고 트런지다. 금속 트랜지스타 그런 그 카페시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삼성전자는 그거 말고도 제 기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들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자기 기술이라는 것을 강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반칙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반칙을 하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만약 국가 차원에서 군 투입해서 만들면 반도체도 불과 200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반도체 회로 그리는 것도 회로 식각하는 것도 레이저 식각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화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이렇게 레이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큰 붓, 작은 붓, 중간 붓이 있듯이 레이더 소자에 광 나오는 것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면 10단계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열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되 10단계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깊이까지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시각하는데요. 레이저 용접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 플라스틱 용접, 유리 용접 이런 데도 들어가서 깊이까지 여러 개를 팀별로 짜가지고 해서 깊이까지 해서 필요한 열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용접을 이렇게 딱 녹이면은 이렇게 녹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녹여가지고 이런 기술로 사용하는데 한양대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가로 세로 높이 잡혀 수업은 카메라 달아서 한다. 이거를 이런 기술을 쓰지 마시라.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용접, 레이저 식각 장치,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 기술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약간 저렴한 것을 달아놔도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력을 저렴하게 달아놔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하게 쏘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물에 공격을 하면 열이 이제 50이 100개 모이면 500이다 5000이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레이저 공격기를 만듭니다. 레이저 공격기도 하늘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 공격을 할 때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10단계, 20단계도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투기나 어떤 레이더에 맞으면 강한 용압열이 일어나서 기판을 태웁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 그러하는데요. 이렇게 지상무기를 사용했을 때 서로 마타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음파, 전파의 종류가 틀린 것을 섞어서 지상에 조사를 했을 때 전력만 크면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다 타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자레인지로 고기 익히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다. 또 하나는 금속 탐지를 하고 하나는 적외선 이렇게 같은 거 비슷한 게다 다른 것도 사람 탐지로 들어가게 된다. 열 탐지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방산 기술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만들고 전력도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 어떤 액정에 있어서도 강중량으로
뭐죠? 이렇게 액정 그 픽셀 하나하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넣어주거나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는데요. 방막 트랜지스터의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해서 빛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RGB 방식에 이렇게 세 가지 색깔밖에 없지만 제가 발광 다이오드 40거의 색깔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 언오프 구조를 줘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을 조색할 수 있다 그랬죠. 저도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깔을 강하게 넣느냐면 그 색깔이 이제 주도가 되는 거죠. 약하게 넣으면 이렇게 수많은 색깔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걸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그 뭡니까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처럼 해서 구리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필름식으로 만들어서 카페 창문 같은 데 붙여서 그것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각각 색깔을 넣어줄 수 있고요.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이게 전구를 네온산을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거나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네, 각각 그래서 각각 색깔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도 또 틀리겠죠.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광섬유 끝단만으로 가지고 이게 네온사인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 또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수많은 것을 넣어가지고 작은 빛으로 큰 빛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캐릭터 모양도 만들고 기차 모양, 자동차 모양, 그래서 뭐 모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런 거를 이런 거 가지고도 또는 작은 어떤 크리스마스 전구를 좀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요. 색깔을 칠해서 이것도 역시 빛의 조색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광 다이오드도 동일하게 만들고 발광 다이오드의 크리스마스 전구식으로도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일반 열이 별로 이렇게 작으니까 열이 별로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가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전구로도 이것은 작은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은 전구 플러스 이것도 되고 발광 다이오도 되고 두 개를 섞어도 돼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아니면은 그렇게 어떤 광섬유 끝단과 섞어줘도 되고 서로 섞어주는 방식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사인 만들고 전구를 형태에 상관없이 뭐 기차 모양 전구, 그다음에 뭐 과일 모양 전구 온갖 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건축물에다가 위에 보통 미등 설치하시잖아요. 이렇게 천장을 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등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예 그냥 붙이는 식으로 빗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전구를 작은 거를 이렇게 그만 빛을 내는 것을 하고 천장을 다 까요. 공사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조여갖고 다시 고장나는 것만 빼고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선은 그 안에 다 연결되죠. 그래서 아예 판으로 만들어서 위에다 천장에다 설치거나 벽에다 설치해서 수많은 미등 이렇게 작은 이렇게 불빛을 만들 수 있다. 뭐하러 천장을 까느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겠죠.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런 미등을 설치해서 거기 약간 그 오목한 구조를 안 해줘서 오목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빛을 갖다 이것도 강중량으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에 틀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 같은 데도 전기양을 이렇게 틀리게 줘서 강중량으로 15W, 30W, 60W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기양을 강하게 약하게 어떻게 전기선이 한 선이다, 두 선이다, 세 선이다 그러면 이제 한 선만 흘려보내면 이렇게 얇은 거 한 선만 그 정도 전기면 두 선 흐르면 좀 더 많이 전기, 세 선 흐르면 좀 더 많이 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가닥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산업상의 다른 로봇 기술에도 사용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데는 하나 전기 흐르고 전기선의 구리선 하나짜리다 그러면 어떤 데는 두 개짜리고 어떤 세 개짜리고 네 개짜리 다섯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 두께를 따라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두께를 따라서 틀리게 보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켓에 따든지 여기다 자체에 따든지 형광등, LED 전구등 같은 것도
이게 반도체 소자에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언오프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언오프가 안 됐습니다. 각각 반도체 소자에 전기양도 틀리게 들어가지 않고, 또는 40개 있다. 그런 반도체 소자 발광 소자가 그러면 20개만 튼다든지 전기만 연결하든지 10개만 또는 40개 튼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서 강중량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전조등과 모든 데서도 이 원리는 사용하고요. 이것이 발광 다이오드에도 동일하고, 이것은 작은 전구 방식, 램프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0개 다 발광 다이오드, 20개만 줬든지 이제 10개만 줘야 40개만 이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줘요. 쓰시면 거기다가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넣어줘. 크리스마 전구처럼 하는 것과 로든 램프 방식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입체를 만들어낼 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저도 그림 그릴 때 이제 빛의 명암을 따라서 빛의 어떨 때는 밝은 색깔 쓰고 어떤 때는 약간 색깔, 그가 같은 색깔 중에서도 옅게하거나 강하게 좀 약간 다크하게 만들거나 라이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요. 또는 서로 색깔이 틀린 걸로도 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약으로 줘가지고 현재 있는 방막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하면은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걸 쓰시지 마시기를, 삼성이든 LG든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 꼭꼭 부탁 좀 드립시다. 네네. 새 기술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도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옛날 사진을 프로그램 보정하면 고화질로 이렇게 현대적인 사진으로 만들 수 있죠. 고급스럽게. 그것처럼 원래는 그 없던 색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래는 없던 장면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원래 이제 화면은 구리지만 이것을 좀 더 색깔을 밝게 만들어 준다든지 없던 색깔 추가를 해준다든지 빛의 밝기를 추가로 해준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소니나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원래 빛의 밝기는 10이지만 이렇게 40, 50으로 계산해서 멋대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것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저기 있으면 어떤 약간 구린 빨간색이다, 구린 빨간색을 좀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좀 더 다른 색깔로 바꾼다, 이런 기술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전파로, 디지털 전파로 화면을 표시하는 데서도 이 기술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약간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기존에 더 전파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색깔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비슷비슷한 게 있고 또는 생소한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비슷비슷한 거는 그 색깔 정보를 가지고 아예 그냥 전파로 할 때 전파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 그 색깔을 자기는 넣어버린다는 거죠. 전자현미경이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무엇을 갖다 살핀다 그러면 디지털 전파로 살핀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광학 렌즈를 같이 동원해서 색깔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광학 렌즈를 같이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빛을 갖다가 추가로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밝은 화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이런 데다가도 사람이 딱 오면 이렇게 조명을 따로 달아서 뭐 110이나 220 배터리 방식 다양한 게 있겠죠. 딱 비춰가지고 찍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적외선으로 보이는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CCTV 시장 하시지 마세요. 또는 캠코더로 CCTV를 대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캠코더를 적외선 기능을 줘서 소비자가 45,000원, 99,000원이 돼 이걸 대신할 수 있어요. 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캠코더로 이걸 대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부대 감시나 드론에다 장착을 해서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두 대를 장착하거나 또는 현재 있는 CCTV도 전파 이렇게 경보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파를 싸가지고 경보 기능을 갖는데 부대 같은데 군부대 휴전선이라든지 군부대 감시는 출력이 좀 세야 되겠죠. 그래서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군의 방산 기술에 있어 핵심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전파로서 이렇게 카메라만 인식하지 않고 전파
카메라로서는 사람을 분별해서 표시해 준다는 거죠. 경보하거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요. 모든 카메라는 망원경, 현미경 다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 이렇게 입체를 표현하는 기술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는 여기다가 망원경 모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망원 봤을 때 안 봤을 때 자처럼 드론이나 드론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에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를 장착해서 멀리 보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함 같은 데서도 50m, 100m, 이렇게 300m 줄을 달아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전망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360도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360도로 이렇게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아래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고 동시에 찍는다는 거죠. 동시에 찍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앞뒤로 카메라가 있지만 동시에 찍는 기술은 없습니다. 동시에 찍는 기술을 애플이나 삼성 어떤 데서도 중국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같은 호환되는 이렇게 스마트폰 아니면 뭐 워키토키 이렇게 다는 데다 무료 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사물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하시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또는 워키토키 또는 TV 집안의 TV 또는 유선전화 차량이 싣고 다니는 TV나 기타 다른 무선 장치 또는 노트북 이런 데도 태블릿 PC에도 각각 주소를 줘가지고 여기서 각각 고유번호를 주거나 주소를 주거나 이메일을 앱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앱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주소를 주고 각 집안에 이렇게 주소가 있는 것처럼 각각 주소를 가지고 이쪽으로 사진이나 문서 동영상을 보내거나 또는 SNS를 채팅도 하거나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운영해서 쇼핑도 물건도 팔고 광고도 하고 구독자만 많으면 그것을 돈을 벌 수 있는 결제도 대행해주고 그래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니면 구글 유튜브다 또는 삼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앱 방식으로 카카오톡이다 하면은 서로 간에 그렇죠. 영상 통화도 되고 음성 통화도 되고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쪽 고유번호만 하면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이메일 문서 동영상을 이렇게 곧바로 전화 걸거나 TV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유선 전화에도 인터넷 기능을 줘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다 남길 수도 있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는 페이스북이 인터넷 전화를 자기 회원들에게 무료로 주고 있는데 국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메시지도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또는 무선전화하고 같이 연결하자.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걸어놓고 있는데 직접 그 모델로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쇼핑몰을 만들거나 슈퍼마켓 또는 퀵서비스 택배 거점 방식의 500m, 300m 우리 대리점처럼 택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회사 것들도 배송을 해주거나 슈퍼마켓 물건도 배송해주고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서 슈퍼마켓 만들어서 배송도 해줍니다. 또는 퀵서비스 배송도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시지 마세요. 제 아이디어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치면 앱 방식이든 아니든 스마트폰, 워키토키, TV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일단 무선 송수신 장치에 이것을 주소를 줘가지고 그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문서를 사진 동영상 문서를 주고받게 하거나 SNS 채팅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렇게 방송국으로 운영을 해서 사고 파는 개념을 준다 그랬죠. 유튜브도 현재 채널을 사고 파는 개념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거기다가 채널 자체에다 이메일을 준다든지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채널 자체에다가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든지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멋대로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에서 찾아낸, 다른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찾아낸 그 어떤 문서를 다시 찾을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일련 고객들의 식별 번호를 따라서 소비자 편이죠. 일단 이렇게 식별 번호를 고유 번호를 주면 다시 찾기가 쉽잖아요. 그걸 클릭만 하면, 그래서 그거를 따로 복사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식별번호, 고유번호를 줘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회의할 때 그 사람에게 딱 주면은 그것만 딱 찾으면 되잖아요. 정확히 자기가 일일이 복사 다운로드 안 해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메이커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게 스크롤 방식인데 복사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거기를 찰칵 찍는 식으로 들어가 그런 복사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진도 클릭하고 동영상도 클릭하면 파일로 구성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는다는 거죠. 압축 저장 방식에 있어서 현재 있는 데를 사진 방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문서다 찰칵 찍고 그러면 최대한 축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큰 파일이지만 이렇게 나눠 구조로 만들면 작은 파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쭉 놓고 다시 찍어줘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작은 파일로 만들거나 아예 그것을 숫자로 변경, 모든 문서나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사진 같은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색깔의 정보인데 어떤 위치에 뭐 어떤 색깔이 담겨 있는 걸 숫자로 표시해줘요. 숫자로 표시해서 숫자를 쭈루루루 일련번호로 놓고 진법서와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숫자 방식의 전송도 되거든요. 찰칵 찍어갖고 파일을 축소시켜요. 그걸 압축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오디오 파일 같은 것도 주파수 분석을 통해 숫자로 변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유선 무선 이런 어떤 유선 무선의 모든 통화에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으면 그것을 그거를 전 세계 공통적인 약속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로 만들어주거나 진법서 연결해서 이거를 진법서를 01을 78로 표현하거나 7로 표현하거나 6으로 표현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있는 진법서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것을 구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애플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컴퓨터로 만들거나 뭐 이것을 진법서로서 유선 무선 통화를 통해서 진법서를 통해 가는데요.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매우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전화를 걸면 프랑스 모드로 하면 그쪽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립니다. 심지어는 내 목소리를 번역해서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해서 내 목소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독일어로도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모두만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서 통화가 되고요. 또는 그것을 번역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프린터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문서를 딱 넣으면 걔가 이렇게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딱 걔가 문서를 읽고 사람이 읽듯이 번역하는 사람은 곧바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서 프린터에서 곧바로 보고 영어로 번역해 주거나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해 주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음성으로 번역하는 기술도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나오게 있는데 어쨌든 프린터는 없어요. 프린터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도 제가 현재 프린터 방식을 해가지고 프린터에 인쇄하는 부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문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클릭 빨리빨리 해갖고 하는 방식인데,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개 조각으로 동시에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하기도 하고 글자 크기 틀리게 하고 색깔도 틀리게 하는 이런 인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인쇄 기계와 프린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것은 제 컴퓨터 반도체의 기본 설계 개념인데요. 현재 있는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D램 같은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고
작은 애들을 많이 만들어요. 일꾼을. 그래서 한 20개 만들어도 돼요. 또는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하드웨어 하나지만 내용적으로 정보 역량을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고 20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작은 조각을 여기다 띄워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처리를 가능한다는, 동시에 읽고 정시에 이것을 연산하거나 합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CPU에서 이런 합산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때도 HDD가 됐든 저장 장치가 SSD가 됐든 각 픽셀에 각각 틀린 곳에 저장을 해주고 나중에 조립만 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뇌도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 저장해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PU나 GPU나 모든 DRAM이나 이 설계 구조에서 이것은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고 통신 구조로도 들어가는데요.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면 충전이고 전기를 적게 보내면 통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가지 전기 동영상 한 개를 갖다가 쪼갰다 그러면 이게 수많은 가지를 쪄서 많은 정보 통신로가 있고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정보를 작게 처리해서 처리하는, 작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통신칩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고 하나의 통신칩을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20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옆에 얘들이 좀 쉬고 있으면 여기다가도 정보를 작게 쪼개서 옆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PU 구조에서 연산도 이렇게 해서 연산도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각각 연산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병렬 처리 연산에 등하게끔 CPU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그 GPU 개념을 좀 다 도입을 해서 병렬 처리 연산에 능한 놈을 이렇게 옆에 그 마더보드 옆에 좀 놔두거나 또는 같은 원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걔한테 일거리를 많이 해주고 연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합산해 주려. 이걸 AI 칩으로 만들자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D램 같은 데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자궁을 탑재하거나 SRAM 같은데 플래시 메모리를 잘 탑재해서 휘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또는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가 나가도 일단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만 되면은 정보가 휘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에다가 이게 D램의 치명적인 휘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D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아서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 피복을 주자는 거죠. 이거는 피복이 있으므로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송전이 오랫동안 전기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에 소재가 뭐가 됐든 건축용 실리콘이 됐든 아니면 거기 또 곰팡이 방지 처리,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종이나 의류 방수제,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들고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이런 금속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노 구조가 아니더라도 돼요. 대중소 구리알갱이를 넣어서 액상을 덮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태양전지판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금속 반도체 회로 같은데 여기까지 약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전기를 전폭가에 멀리 보낼 수 있다.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거나 광선미선으로 만들거나 펠티어 소재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 삼성전자, 존스홉킨스에서 이걸 그냥 하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텁게 해가지고 이거를 단목적으로 뭐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약간 두텁게 만들면 여기서 4조각 8조각으로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려서 많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저장 구조로 가져가면 여기서 이게 그 금속 카페시타 개념이 돼 가지고요. 언어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방막 트랜지스터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열 종구에다가 필라멘트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발열이 이렇게 해서 발열은 좀 있지만 그래서 빛의 밝기가 더하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도 그래서 전기를 작은 놈 만들기 이런 것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기를 흘려보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 이쪽 놈이 있다 주면은 발열이 크게 빛이 크게 나고요. 중간 정도 주면 이렇게 중간 정도 빛을 나게 약하게 하면 이 작은 놈으로 만들어주면 그 정도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백열 종고 필라멘트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발열만 일어나지 않게 해서 약간 두텁게 해서 이렇게 화면을 밝게 하는 기술에 빛을 밝게 하는 기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성전자한테 제발 좀 부탁합시다.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배터리가 되고 콘덴서가 되고 금속 트랜지스터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또는 이런 데다가 이것을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고요. 여기 두께를 따라서 얇은 놈, 중간 두께는 큰 두께를 따라 두꺼운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흘러요. 이걸로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있어요.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 이게 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여기서 얇고 여기는 중간, 여기는 필터 소자에서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정수홈캐스 연구에서 제 기술을 쓰셨다라는 것은 무단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나 이렇게 또 완전히 베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네. 그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각각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도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 시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들도 연동하고 우주지도 바닷속지도 참수함도 이걸로 다닐 수 있어요. 배도 육지지도 또는 땅속 지도도 만들어서 구청이 공사할 때 이걸 주면 밑에 가스관을 정확히 어디 매설을 되는지 알고 피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좌표 시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뭡니까 YTN은 어떤 상수도 업체 로봇 수리 업체가 로봇을 동원해서 안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 파손된 위치까지 그렇게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인데 이거는 로봇의 몸체, 사람 몸체, 의료 영상 장비,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이렇게 망원경, 현미경 이런 데도 의료 영상 장비에도 다 들어갑니다. 의료 영상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사람 몸이다 그러면 이것을 좌표 시저 방식으로 이렇게 고주파를 써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고주파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초점 방식으로 밑에를 조사해서 태우거나 이렇게 피부 시술에도 사용하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도 가능한데요. 가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매우 정밀하게 수술을 가능하거나 밑에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에는 레이저 식각이나 레이저 용접을 할 때도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히 것을 빛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틈별로 묶어서 초점 방식으로 가공을 하거나 그래서 플라스틱판,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또는 어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깊이까지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가고 어느 정도 깊이에서 열을 모여서 그 안에서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녹이면 그게 달라붙는 영적 기술이 됩니다. 한양대에서 삼성전자 연결된 게 아니시죠?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리콘 웨이퍼나 또는 어떤 유리기판 반도체에다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수직 터널, 수평 터널 넣어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그랬죠.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플라스틱 유리창 또는 유리창과 유리창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얇게 여러 개 들어가서 유리창 만들 때 이 기술이 또 쓰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그다음에 뭐든 피혁 접합, 비닐 접합, 박스 접합, 플라스틱, 고무 접합 이런 데도 금속 접합에도 쓰일 때는 많아요.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밍 벨트라든지 산업용 벨트 접합이라든지 뭐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홈몰파서 접합은 절대 잘 된다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홈몰파서 접합하고 유리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 들고 저렴 구조로 갔고요. 건물에도 이렇게 지하가 있듯이 반도체 웨이퍼가 됐든 뭐 이렇게
뭐 유리기판이든 플라스틱판이든 또 고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선을 넣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따 또 뭐 이렇게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줄 수 있고요. 제가 낸드 플래시나 또는 HBM 적층을 할 때 이거 피복을 수백 개 모아놔도 이렇게 열이 전염이 안 되는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복 기술을 얘기했는데 실리콘 디램 같은데도 어떤 회로에다가도 이렇게 건축용 실리콘 또는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아니면 뭐 욕실용 그레이징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같은 유리막 코팅제나 아니면 거기에 뭐 의류 방수제, 뭐 다양한 소재로 절여 피복을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 자체를 쓰시지 마시라. 또는 낸드 플래시나 HBM에서도 피복을 이렇게 절연 구조를 줘서 피복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백 층이든 다 누구든 접촉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복을 주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가르쳐주면 원래 쉬워요. 네. 이런 반도체의 이런 회로, 반도체 디램이라든 이런 회로에도 이렇게 두텁게 약간 만들어서 카페시타 트랜지스터로 만들거나 방막 트랜지스터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빛을 강중량으로, 그 다음에 이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나놀경이로 넣어가지고, 나놀된 뭐든 뭐 크기는 알아서 대중소 넣고 액상을 덮어주는 판이 된다 그랬죠. 이걸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절연 구조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또는 구리 막대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만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금속 배터리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약간 두텁게 함으로 전기가 좀 많이 축적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금속판으로 이런 금속판으로 이렇게 대중소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고 이걸로 반도체 코일을 삼거나 회로를 삼거나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를 삼거나 배터리 되게 MNC 기술에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삼성 제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는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만약에 듣고 있는데도 버젓이 제품에다가 이 기술을 갖다가 내 기술이 한 개도 아니고 이게 두 개도 아니고 막 내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 짬뽕으로,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쪽과 전화 교류도 한 적도 없고 업무 협의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기술이 다 그쪽 다가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기술이 한두 개, 삼성에서도 만약 노종 같은 데서나 어떤 데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나한테 제공하거나 내가 내 기술을 해외에 팔았다, 외국에 팔았다, 그쪽에다 제공을 하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